안녕하십니까. 화학을 가르치는 김훈희입니다. 현재는 학부모님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약 30년 전에 비해 삶의 양식과 선호하는 직업,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 등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시절에 선호하던 직업이 지금은 사양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 시절에 없던 직업이 지금은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성기인 약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과거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30년의 변화는 더욱 예측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어느 대학교에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평생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익히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능력은 글자를 읽고 체화할 수 있는 읽기 능력, 즉 수학 능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접해온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읽기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을 읽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의 눈앞에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읽어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기본 세포인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뉴런이 복잡하게 연결될수록 읽기 능력이 올라갑니다. 한 과목을 깊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뉴런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고 머릿속에는 개념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한 분야에서 개념 나무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 이해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생체가 이미 뉴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고 정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매우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한 과목을 아주 깊이 있게 학습하고 나면 다른 과목도 덩달아 성적이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미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를 거쳐간 수많은 저의 제자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아직도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를 넘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화학 1 개강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선생님의 화학은 자전거 보조바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로 연습을 조금 하면 보조바퀴를 떼어낸 다음에도 혼자 두발 자전거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희 선생님의 화학 강의를 제 화학 공부의 시작으로 해준 덕분에 저는 그때 제게 새겨진 공부의 습관, 그리고 또 화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제게 더 깊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희 선생님의 화학은 영양제 수액 조사다. 밥도 소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영양제 수액은 그런 거 따위는 거치지 않고 냅다 혈관에 꽂아버리니까 바로 몸에 흡수가 됩니다. 비록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필수 영양소를 모두 담은 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민족사관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AP 화학 등 일반화학 수준의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이쌤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따로 한 번도 시험 기간에 공부한 적이 없이 항상 A를 맞았고, AP 시험 또한 만점인 5점을. 독이 되는 선행이 있고 약이 되는 선행이 있습니다. 먼저 독이 되는 선행은요, 단순하게 진도만 쭉쭉쭉쭉 나가는 선행입니다. 어디까지 배웠다, 그러니까 화학 1까지 배웠다, 화학 2까지 배웠다, 일반화학까지 배웠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진도를 쭉 나가고 나면은 그걸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나가면 흔적들이 머리에 남아서
다음번에 이걸 또 배울 때는 나 이거 아는데? 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 버리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선행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 위험한 선행은 목적이 없는 선행입니다. 선행 중에서 이걸 배워두면 언젠가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쓸모가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배우는 선행은 어른도 하기 싫고요. 당장 아이들은 더 하기가 싫습니다.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어디까지 수상을 하겠다. 단기 목표. 혹은 나는 수능 시험을 조금 미리 봐서 모의고사지 같은 거요. 수능 시험을 미리 봐서 어느 점수까지 끌어올리겠다. 50점 만점에 47점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목표와 시간까지 설정을 해 두셔야겠죠. 이런 의미 없는 선행들은, 독이 되는 선행들은 고등학교 시험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행을 미리 하긴 하는데요. 대치동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케이스가 너무 허다합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시간 낭비예요. 하지 마시고요. 약이 되는 선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공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선행이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함으로써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지 고민을 하고 스스로 정리해보고 이런 계획을 짜보고, 이런 선행은 굉장히 약이 됩니다. 즉 이런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읽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초점은 누가 해준다, 강의를 누가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이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강의여야겠죠. 그 다음은 진도의 빠르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입력하고 학생이 또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출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력하는 것보다 출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력이 안 되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의 머릿속을 스캔해가지고 학생이 지금 어떤 사고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똑같은 개념들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사고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강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의들은 혼자 할 때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절약됩니다. 우리는 화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화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게 초등학교 과학이죠. 그리고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화학을 조금씩 다룹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화학을 배우는 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에서 처음 전문적으로 배우고요. 고등학교 3학년 화학 2에서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고급 화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화학 과목이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 고급 화학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화학이랑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 학생들이 고급 화학을 배우게 될까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친구들이 고급 화학, 즉 일반 화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일반 화학은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런 특수한 학교들만 배우게 될까요? 일반 화학은 전체적인 내용이 화학 1과 화학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화학이 100이면 그 중에 70 정도는 화학 1, 2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화학 1, 2에서 다루지 않는 플러스 알파 내용이 30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화학은 화학 1, 2의 심화 버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각 학교들에서는 AP화학, 고급화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일반 화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화학은 줌달의 일반 화학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나열한 그 학교들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일반 화학을 한 번 더 배우는데 이때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인 옥스토비의 일반 화학으로 배우게 됩니다. 즉 일반 화학을 2바퀴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돌리고 심화로 한 번 더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조금 서울과학고나 대전과학고, 경기과학고 이런 이 초특급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화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전공화학에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 하나하나가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배운다 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일반화학 시간에 배웁니다. 대전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유기화학을 따로 배우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는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들, 뭐 초특급 자사고들, 아까 나열한 그런 학교들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런 일반화학을 가지고 내신을 치러야 합니다.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 1, 2, 3, 4, 화학 실험, 고급화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학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 기본이고요. 고급화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 일반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 1, 2, AP화학 1, 2, 응용화학 탐구, 유기화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학 1, 2는 진짜 화학 1, 2고요. AP화학 1, 2는 일반화학 기본입니다. 응용화학 탐구는 실험이고요. 유기화학, 이게 전공화학인데 하나고는 매년 커리큘럼이 달라지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작년에는 고급화학이었는데 올해는 전공화학인 유기화학을 바로 수업 과정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반화학을 꼭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화학부터 일반화학까지는 전부 별개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초등학교 화학부터 일반화학까지는 전부 다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교육부 과학과 교육과정이라는 책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과정의 기체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자세하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2에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나오는 온도와 열, 여러 가지 기체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즉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을 일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제대로 하면, 즉 화학2에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 누구보다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자료집에 넣어뒀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화학 올림피아드란 어떤 시험인가? 지금은 한국중학생 화학대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도 대치동에서는 그냥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있는데요. 중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올림피아드의 시험 범위는 일반 화학까지입니다. 자, 여기 화학 올림피아드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한 일반 화학 범위가 보이는데 이 제목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냥 일반 화학입니다. 시험 범위는 전공 화학까지 있는데요. 전공 화학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거기까지 하는 것이 꽤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화학 수준의 문제만 풀고 전공 화학 수준의 문제인 그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거기까지 이해를 해서 푼다는 것은 뭐 하루 종일 화학만 하면 괜찮겠지만 다른 과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즉 화학 올림피아드는 만점을 바라고 공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골라줄 문제를 제대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화학 올림피아드의 시험 시간은 120분, 정확하게 2시간이고요. 시험 문제는 6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 2분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지선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꼼수가 조금 가능합니다. 시험을 아주 깊이 있게 만들어서 이 객관식의 묘미를 잘 살려서 1, 2, 3, 4번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오류에 빠지게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험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1, 2, 3, 4번 중에서 두 개의 보기를 아주 요령껏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잘 익히면은 실력보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 화학 올림피아드 시험이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점 방식은요, 한 문제를 맞추면 플러스 3점이고요 한 문제를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적었다 0점입니다. 전부 다 맞추면 180점이고요 전부 다 틀리면 마이너스 60점입니다. 보통은 시험
해당 이제 연도에 따라 시험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보통은 평균적으로 120점이면 장려상, 135점이 동상, 145점이 은상, 160점이 금상, 1등은 대상입니다. 만점 받는 친구도 가끔 나옵니다. 화학올림피아드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빠지는 함정은요, 사실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어느 학교 입시에도 화학올림피아드 성적을 기록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쓰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점수 자체가 그냥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 약 3,000명, 공부를 잘하는 3,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통계적으로 내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유형을 연습해가지고 객관식을 탁탁탁 맞추는 이런 식의 공부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게 단기간에 화학 올림피아드의 성적은 끌어올릴 수가 있으나 화학의 공부에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런 식의 공부가. 근데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강사분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공부 습관을 망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충실히 공부하고 나의 공부의 결과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과정 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결과 지향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점수 자체는 그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단기 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만큼 좋은 시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여러 강좌를 살펴보시면서 이제 피해야 할 강의 유형을 제가 꿀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모든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강의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런 강좌는 피하셔야 합니다. 강의의 목적은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더하는 과정은 학생이 스스로 하면서 통찰력을 넓혀야 되는데 그 살을 더하는 것까지 강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면 당연히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요.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고요.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강의는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과제를 폭탄으로 주는 강의입니다. 강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과목의 성적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하게 과제를 많이 던지는 강사들이 많아요. 많이 풀수록 많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이제 생각인데 실제로는 과제의 양과 성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질 좋은 과제를 정확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볼 때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단순히 그 문제를 5개 중에 1개를 찍어서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그 아이를 얼마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머릿속 생각을 판단을 전혀 못할 것이며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오답이 나왔는지를 체크해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강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어주는 강사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올 시험 문제 유형을 대비를 해주는 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시험의 스킬을 알려준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시험 직전 2주 전 이때나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강사는 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아마추어 강사분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제 자랑 시간입니다. 김은희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 과학과 교육 자료를 전부 다 읽었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읽고 분석해서 머릿속에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관성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추론 능력을 기르는 강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과 아이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동태 같은 경우나 꼭 필요한 용어가 아닌 경우에도 한자말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른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화학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쉽게 아이들 말투로 풀었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정말 잘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내용을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개념 나무가 만들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자기 것으로 체화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복습을 할 때에도 자기의 논리로 적은 걸 보는 것과 남이 준 논리를 보는 것은 이해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평생 쓸 기본서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도록 뼈대를 쌓아주는 강의를 해야 합니다. 이 뼈대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자기 것으로 기본서를 만들 때 자기 것으로 100% 체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효과는 최소 5년 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논수령 시험과 첨삭으로 아이들의 머릿속 생각을 확실하게 추적을 하고 잘못되었다면 교정을 하겠습니다. 첨삭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첨삭을 하고요. 첨삭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전부 스캔을 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 카카오톡에는 아이들의 시험을 첨삭한 결과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방향성과 오류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 가독성 높은 훌륭한 퀄리티의 보강 강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카메라로 대충 찍어서 만든 그런 영상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상담 예약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을 하시고요. 원하는 시간을 클릭을 하시고요. 컨펌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고요. 이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고요. 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화학 원반을 수강 중이고 문의 내용은 산과 염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한 번 더 적은 다음에 여기 스케줄 이벤트를 누르시면은 자, 이러면 전화 예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일정입니다. 반은 두 반이 있습니다. A반과 B반이 있고요. A반과 B반은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 나눈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 개강하는 반이 있고요. 8월 1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은 총 10회씩 진행을 하고 화학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화학원이 끝나고 나면은 화학2가 12회차가 있고요. 화학2가 끝나고 나면 일반 화학이 14회차, 일반 화학이 끝나고 나면 화울 실전반에 가서 화학 올림피아드 시험 전주까지 실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화학 올림피아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친구들은 영재학교 실전반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겠고요. 혹은 과고나 자사고 대비반으로 가는 친구도 있겠고, 한 학년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화학반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화학 실력을 대한민국 100등 이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선택한 모든 학부모님과 친구들께는 반드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의는 올림피아드 대치 영재센터 김영은 실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됩니다. 다만 학습 자체에 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화 예약을 신청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